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자, 2025년 1차 시험 끝났는데 다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업법 2이고 어, 사실 이번에 이제 시험이 개편되면서 외부감사법이랑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법이 처음 들어왔는데 공시되기로는 15에서 25%라서 6문항에서 10문항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출제는 그 공시됐던 최소 숫자인 6문항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8문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6문항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해서 35번부터 볼 건데 이건 1형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 감사법이라 한다. 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답부터 체크를 하자면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다 옳은 것만 고르라고 돼 있어가지고 나머지 보기 4개가 틀렸다는 확신이 좀 있어야 고를 답안을 고르기가 좀 편했겠죠. 아무튼 첫 번째 보시면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데 회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이 없다. 이건 틀렸죠. 만약에 임원이 없다면 이 회계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직원을 이제 그 회계팀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회계팀장이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회계팀장이 임원 대신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모든 회사가 아니고요. 모든 회사가 갖다 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전 재무제표를 모든 회사가 다 내라 이러면 이제 증선이가 아마 업무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3번은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게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거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요거는 정답 골라내기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기업법 이2 뒤쪽 35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 문항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시행 첫 해라서 아무래도 좀 평이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4번 보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항공회가 아니라 이때도 금융위가 요거를 등록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항공회가 등록을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어요. 보통 이제 요거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금융위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5번 지배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의 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냥 지문에 있어서 그렇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자료는 볼 수는 있지만 복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손으로 베껴서 가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종속회사 직원들이 안 볼 때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35번은 좀 평이했다. 누구나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다면. 36번 문제.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물어보면 이건 좀 쉽죠. 동그라미 1번. 일단 정답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보기.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선이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이고
감사인 선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이제 지정이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2번.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허용을 하면 내가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좀 더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건데 내 지정받은 감사인 입장에서 만약에 지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또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정 감사인으로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회사한테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애당초 취지 자체가 그런 영업이랑 관련 없이 좀 독립적으로 하라는 게 요 취지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한 명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맞는 말이고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한 정기감사인 외에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정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참고로 요 의견은 누구한테 줬냐면은 감사인 선임권자한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권자일 테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진술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 주총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요구를 하면은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이제 이번 그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요거 37번 아니었나 싶긴 한데, 자, 이것도 정답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면은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랑 리을이 옳은 것이고 니은이랑 디귿이 좀 틀린데, 일단 기억,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거 자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 평이한 내용인 것 같고요. 문제는 니은인데 요거는 제가 일단 개념 설명을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제 교재에서는 해임 사유는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해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어요. 제 교재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2차, 원래 이제 이게 시험이 2차에 나왔던 거니까 2차 교재에서도 해임 사유만 있고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이 돼 있었고, 또 이제 보통 1차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교재들도 많이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찝어서 낸 거를 보면은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는 다 쉽게 하고 요거는 이제 교재에서 누락된 부분이구나, 요걸 내야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문제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일단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모든 회사랑 다음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 사유 자체를 보면은 모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제한 규정, 즉 독립성 규정을 위반하면은 감사인과의 감사 계획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만약에 감사인이 독립성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모든 회사, 그 소규모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모든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 계약을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하고 나서는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지체 없이라는 게 뭐다? 감사인이 독립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든 회사가 지체 없이 해지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거기 플러스로 모든 회사가 아니라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추가적으로 감사인 유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감사인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다면은 이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가 유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해임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요건 좀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러 뭐 재고실사 안 나가고 게으름 피운 다음에 나중에 감사법인 제한이 있었으니까 적정 의견 못 나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혼나야죠 그러면. 자, 3번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 의견 드릴 테니까 저한테 차 한 대 뽑아주시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 조건에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모 회사가 이제 그 자회사 하나 만들려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인이 PwC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는 회사도 PwC한테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편하다, 그래서 뭐 3일 회계법인이나 감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용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번째,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요거 아까 4번 거랑 좀 비슷한 예시인데 4번은 이제 외국 투자자라는 언급이 있고 5번은 이제 국내 회사도 거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요 사유는 자체는 이 사유 자체는 그 강의에서 다뤘죠. 근데 요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서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독립성 규정을 위반하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고, 이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앞선 5가지 이유 중에 하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사유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다면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 요청된 감사인을 해임을 해야 된다. 봤더니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을 해야 돼요. 즉 회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런 일이 있다고 선임권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선임권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계획을 해지를 하자라고 승인을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감사계획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2번,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다. 즉 정리를 하면은 선임권자가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선임권자한테 감사계획을 해지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계획을 해지를 해라, 감사인을 해임을 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요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보자면은, 자, 이 케이스 그 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해임하는 케이스 포함해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하면서 기존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증선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이 독립성을 위반하여 감사계획을 해지하거나 또는 감사인 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반했다. 그럼 그 즉시 감사계획을 해지를 하고 역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감사인 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는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만약 해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선임권자의 허락을 맡아서 해임을 하고, 해임을 하면 그 즉시 지체 없이 증선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교재에서 누락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네요.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거 맞다고, 기억을 맞다고 체크를 하고, 여기 니은을 봤을 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게 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는 사유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획을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즉시가 틀렸는데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이 요거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동그라미 쳤을 것 같아요. 디귿.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연속하는 6개, 이건 말도 안 되지.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도 6개 사업연도를 할 수는 없어요. 5+1로
5개 연도했으면은 1개 연도는 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하물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안 되겠죠. 3년까지만 가능해요. 이거 말이 안 되고. 리을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맞네? 라고 결론에 도달해서 잠깐만 기억,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세 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하고서 일단은 그러면 이게 보기 구성을 보면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이게 아니었다. 니은이 틀렸다.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6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8번 문제. 외부감사법상 감동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체크를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감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 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자, 위 거는 이제 감사보고서 감리고 아래 거는 그 조직감리인데 조직감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증선인은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세장에 일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은 세무관세장은 그 요구에 응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 자, 이 케이스는 지금 일단 상대방이 보험회사인데, 그러니까 원고가 보험회사인 케이스인데 이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건데 이게 좀 정확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인 건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인 건지,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감사를 받는 피감 업체인 건지 아니면 그 제3자인 건지는 정확히 언급은 없어요. 다만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습니다. 보험회사한테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틀렸다. 회사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고 제3자의 케이스는 만약에 저쪽에 그 원고가 소액 투자자, 일반적인 개인이라면은 그 개인은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사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보험회사잖아요. 그럼 얘는 회사 내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야 니네가 입증해라고 보험회사한테 입증 책임이 가 있습니다. 3번은 틀렸어요. 근데 다만 이게 약간 지금 문제가 좀 이건 깔끔하지 않은 지문인 것 같아요. 문제를 낼 거면은 지금 이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지 언급 정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일부러 모호하게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 공인회계사에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 그래야지 나중에 제3자나 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5번 금융위원회는 회계 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랑 그냥 과실은 완전 다르죠. 만약에 과실로라고 한다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다는 게 뭐 아직은 우리가 2차를 안 배웠다면은 회계감사 기준 위반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도 위반하지 않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회계감사 기준을 100% 절대적으로 다 지켰다. 그런 감사인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그 좀 중요하지 않은 파트에 대해서는 그 좀 감사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감사 절차를 누락한다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그 말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과실이라 그러면은 하나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사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중과실 또는 뭐 고의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39번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외국 공인회계사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 문제를 내자고 한다면 낼 거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서는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나왔네요. 다만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다른 파트랑 좀 섞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도 정답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면은 39번에는 5번이에요. 5번. 자, 이것도 역시나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좀 속아내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을 해야 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할 때는 각자 회계법인을 대표를 해요. 요거는 2024년에 그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문제에 나왔죠.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할 때만큼은 그냥 단독으로 각자 대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보기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문장이 잘 안 읽히는데 이사가 아닌 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해서는 그럼 누구한테 시킬 건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원문은 이래요. 원문은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 공인 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이사나 소속 공인 회계사가 아닌 자가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문장을 좀 이상하게 뒤틀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자문 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 업무를 이거 난리 나겠죠? 말도 안 됩니다. 항공에는 물론이고 세무사회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항의를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또 그 뭐였죠? 원 자격국의 회계 기준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 자격국의 회계 기준 그리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관한 자문 업무만 할 수 있지 세무대리 업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A 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 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 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B 회계법인이 승인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왜? 왜냐? 애당초 이 분할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분할돼서 신설되는 회계법인 혹은 뭐 분할해서 합병하는 회계법인한테 기존에 있는 계약을 승계해주기 위해서 이 규정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요 문제는 강의를 들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건 좀 쉬운 문제. 자, 마지막 40번 문제.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정답 먼저 체크하자면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공인회계사는 서울사무소와 지방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안 되죠.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상근하는 회계사 3명 이상 두면 할 수 있는데 개인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A 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안 되죠. 이사는 안 됩니다. 경업 그리고 애당초 한국 공인회계사 자체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죄송해요. 엉뚱한 소리 했네. 자, 외국 공인회계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잊어주세요. 그리고 3번은 맞는 말. 비공인회계사는 갑 회사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각 회사의 내부 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자, 내부 감사 업무 대행하는 거는 안 되죠?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4번. C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을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에 책임 있는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C 공인회계사는 을
회사에 감사위원회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을 회사에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배우자니까 이건 안 돼요. 심지어 재무에 관한 사무에 책임 있는 팀장이니까 뭐 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재무 쪽, 회계 쪽 업무하고 있는 거라면은 요거는 안 된다. 그건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 5번 공인회계사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자, 등록증 대여할 수 있다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을 달든 틀립니다. 법에서 보면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든 등록증 대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 문제도 뭐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37번 제외한다면은 6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아마 이제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공부를 하셨다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뭐 내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야 이제 좀 꽈서 복잡한 걸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업법 2 이쪽 해설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